자, 예시베리 요새는 뭐 코인은 사실 볼 게 없고 그 코박스에서 작성한 미디움인데 토커노믹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락장에는 유난히 하락이 더 심한 게 있죠. 왜 그런 게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 똑같이 비트가 하락하면 비슷하게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유난히 많이 하락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토큰 물량이 더 풀린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락업이 해제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하락장 때. 자, 그러면 어떤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큰 이코노믹스에 관련된 내용이라는데 뭐 최대 총 공급량 대비 현대 유통 공급량 비율, 이거는 어떤 거냐면 총 10억 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1억 개가 유통되고 있으면 10%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유통될 양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었느냐,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거의 벤처 캐피탈에 많이 제공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제공 안 하고요. ICO 같은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공개를 하는 거고, 토큰을 살 수 있게끔 그 상장을 하기 전에요. 그리고 사전 채굴 같은 거는 프리마이닝이라 해가지고 이제 홀더들한테 먼저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서 갖고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젝트 팀, VC 개발자, 파트너들이 보유한 코인 비율.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많은 양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개발을 그만두고 덤핑을 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된다. 퍼블릭 투자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코인 비율. 이거는 뭐냐면 그 ICO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최대로 구매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가 나중에 상장을 했을 때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던질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초기 물량과 락업 유무, 뭐 초기 물량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대부분 채굴 코인들은 채굴하는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풀리는 인플레이션율이나 그런 게 일정합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물량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그런 특별한 이변이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POS 기반으로 나오고 그 물량들이 락업을 걸어놓고 풀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나 코인 발행 소각 계획 등 이런 스테이킹 계획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공급량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자면은 유통 공급량, 총 공급량, 최대 공급량이 있는데, 유통 공급량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양이에요. 총 공급량이라는 거는 이미 나온 물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통되지 않는 것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락업돼 있거나 걸려 있는 것들도 포함입니다. 최대 공급량이라는 거는 얘네가 정해진 한계치를 말해요. 이더리움 같은 거는 최대 공급량이 무제한이죠. 근데 이게 수수료를 통해서 소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제한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코인들은 최대 공급량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공급량을 정해놓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량이 지금 토큰이 찍어진 토큰이 1900만 개인데 그 중에 전부 다 유통이 되고 있죠. 이런 거는 그 현재 물량이 어디에 있는지만 파악하게 되면은 펌핑 덤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발란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대 공급량 7억 2천만 개나 되는데 그 중에 총 공급량 4억 개인데 지금 3억 개 정도밖에 유통이 안 되죠. 1억 개 정도는 어딘가에 락업이 돼 있거나 그 유보돼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유통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급량에 제한이 없지만 이 총 공급량의 유통 공급량 역시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뭔 차이가 있냐면 이건 채굴 코인들이라서 그래요. 채굴 코인들이기 때문에 그 채굴 하면서 이제 점점 그 공급량이 느는 방식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발행된 거를 이렇게 유통하고 락업하고 하는 거라서 이 지금 안 나온 물량은 뭐 스테이킹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물량이겠죠.
이제 시가총액이랑 희석 시가총액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현재 가격의 유통 공급량, 희석 시가총액은 현대 가격의 최대 공급량.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시가총액으로 보통 유통 공급량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1의 갈가로스는 낮은 0의 갈가로스, 이게 별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과 희석 시가총액이 비슷하면은 얘네 거의 다 풀려 있는데 그거를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플레이션, 거의 대부분 인플레이션 모델을 적용하는데 이제 공급 한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근데 도지코인 같은 거는 공급 한도는 없어요. 디플레이션 공급 한도가 있다. 이거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토큰 개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사용을 하면 그거를 소각을 통해서 그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큰 가치가 계속 상승하겠죠. 개수가 줄게 되니까. 그리고 공급 한도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주 먼 미래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디플레이션 모델이 좋진 않습니다. 계속 개수가 줄어드니까. 아마 이거는 조절을 할 거예요, 유통량을. 그러니까 스테이킹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발행하고 소각하고 발행하고 소각하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실제로 계속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디플레이션하고 공급 한도가 없다. 이더리움이 이제 디플레이션 모델을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모델이기도 하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토크노믹스를 좀 확인을 하고 그 내가 가진 토큰의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뭐 조금 심도 있는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쉬운 내용은 아니죠.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